폭도에게 알린다. 폭도에게 알린다.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자수하라. 불의에 맞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80년 광주의 5월. 인권과 평화를 바탕으로 한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경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청 안으로 나오셔서 병군을 총칼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도청을 끝까지 사수할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항쟁의 한복판에서 시민들은 동네별로 밥을 지어 시위 차량이 지나가면 주먹밥을 건넸습니다. 봉쇄된 광주에서 쌀은 목숨만큼 소중했지만 시민들은 기꺼이 쌀독의 밑바닥을 훑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말도 못했어. 이 우계 동문딸이라는 데 가면은 학생들을 개패새끼 패갖고 막 차에다 끄집어 올려갖고 가고 그런 장면을 우리가 다 봤단 게 그런 것을 보고 어미 밥도 안 먹은 새끼들을 힘없이 이렇게 쓰러져 간 것을 보고 우리가 밥이나 좀 돈 좀 걷어서 해서 배부르게 좀 먹고 싸우게 하자고. 누군가는 그저 주먹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5.18 주먹밥은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었죠. 80년 5월, 시민들이 만든 정의의 맛이자 5월의 아픔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수십 명이 날라들어서 주먹밥을 만들어갖고 비닐봉다를 담아서 박스 해서 봉고차는 실어 나르고 우리는 만들고 그랬어. 어디다가 주고 왔냐고 우리가 물어보거든. 기사들 보고 도청 앞에다 주고 어디다 주고 다 줬다 그래. 잘 골고루 논아 먹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다 골고루 논아 먹는다. 한마음 한뜻으로 빚어진 5.18 주먹밥. 이 주먹밥이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5월의 나눔과 연대 정신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특색 있는 방식으로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3월, 24시간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던 대구를 돕고자 광주에서 주먹밥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나눔 베품 그런 연대 정신이 곧 광주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머니 집에서 도와줄 게 뭐 있을까 하다가 코로나19로 정말 의료진 선생님들이 너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5월에 어머니 사랑의 도시락을 주먹밥을 만들어서 보내자. 밥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 아프고 지친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겠죠. 옛 전남도청 근처에 자리한 주먹밥 전문점. 이곳에서 역사와 의미를 품고 새롭게 변신한 주먹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세대와 이제 과거 세대가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지금 현대식으로 맞춰가지고 지금의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광주 주먹밥 전문점 1호답게 새우 크림 주먹밥, 낙지볶음 주먹밥 등 그 종류도 무려 16가지나 됩니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건 5180 주먹밥 세트. 이 세트를 만들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걸 가지고 5.1 광주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광주의 5.18 정신에 대한 사람들의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먹밥 하나하나에 광주의 정신을 담는 젊은 사장님입니다. 사장님은 이 주먹밥이 젊은이들도 좋아할 수 있는 음식으로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데요. 네, 아무래도 저희 세대는 5.18 민주화 운동을 겪지 않은 세대다 보니까 이제 주먹밥을 드시면서라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 번씩 상기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맛있어요. 주먹밥이 5.18의 정신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더 이 40년 세월을 지내면서
5.18의 정신, 5.18의 혼이라고 하는 게 단지 정치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밥을 나눈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일상에서도 우리가 서로의 생명을 돌보고 또 인간에게 헌신하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5월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광주의 정신이 깃든 다양하고 맛있는 주먹밥을 맛볼 수 있겠죠? 광주의 봄은 그 당시 광주를 지키던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학교가 그때 당시에는 지킬 사람도 없고 혼자 그 계엄군을 피해서 와서 학교 지킨 그런 역사가 있었어. 전부 시체들 아직 다 있고 5.18이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것은 비극적인 일로 5.18 그 가족 사명감으로 지키고자 했던 이곳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이 색다른 먹거리를 만들었는데요. 5월이 되니 주문이 늘었습니다. 보통 한 900개, 1000개를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도 거의 1000개로 했는데 오늘 지금 배송할 게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이제 직접 주문을 해서 저희들이 그제 배송을 해드렸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주문이 들어오는 이것의 정체. 바로 주먹빵. 모양도 주먹밥을 꼭 닮았습니다. 5.18 그 당시에 어쩜 대동 공동체 다 이렇게 달라들어서 이렇게 서로 나눔하고 이렇게 했던 근데 여기도 마을 공동체거든요. 근데 마을 공동체가 5월에 관련된 어떤 제품 만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림이라고 5월하고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로 만드는 건강한 빵입니다.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만드는 5월 주먹빵. 이곳에 있는 주민들은 40년 전 그날처럼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주먹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투쟁한 사람들, 고생한 사람들 주고 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연상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꼭 주먹밥처럼 주먹빵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알리고. 옛날에는 주먹밥에 정말 소금 하나로 이렇게 간을 해서 나눔 문화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정말 이 빵 하나에 모든 정성이 들어가고 또한 영양분도 또한 이렇게 들어가서 저희들이 나누고 또 이렇게 어려운 곳에도 많이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빵 봉투가 좀 특별해 보입니다. 저마다 새겨진 그날의 사연, 5월의 역사를 담은 주먹빵입니다. 제가 싸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어머님이 나주에서 아들을 찾으려고 도청까지 걸어오셔가지고 아들을 만났는데 아들은 엄마한테 빨리 가라고 하고 엄마는 아들을 손을 놓지 못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머니는 나를 찾기 위해 나주에서 도청까지 걸어오셨다고 했다. 어머니는 내 손목을 잡았다. 얼른 집에 돌아가자. 어머니 지금 들어가면 우리는 모두 죽어요. 곧 들어갈란께 걱정 마시고 들어가시오.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민주화가 실현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10일간 펼쳐진 5.18 민주화 운동의 시간대별 기록도 담았습니다. 5월 광주에서 보냅니다. 5월 주먹빵. 나눔과 연대로 가득했던 80년 5월처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5월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 상큼하는 주먹밥이라고 너무 맛있게 보이네요. 소중한 마음을 함께 나누니 더 정겹습니다. 의미 있는 글을 이렇게 다 넣으셨네요. 네. 5.18의 그 아픔을 잊지 말고. 진짜 이거는 모아야 되겠다. 진짜.
세상에 전달되지 못한 그날의 사연입니다. 5.18 때 주먹밥은 그냥 소금물을 적셔서 주먹으로 싼 게 전부였는데 도시락 색깔부터서가 그 입맛을 돋구게 만들고 그때 그 주먹밥이 그리워지는 그런 면도 있네요. 광주 어머님들의 그 따뜻한 사랑, 그걸 상징한 뜻이 더 깊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먹는 80년 5월입니다. 지금 40년이 됐어도 지금의 우리는 엉어리가 있어서 보면은 나 말하려고 눈물 날아가는 괜시리 5.18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요. 우리도 현장을 봤고 시체들을 봤고 또한 나 막 가슴이 그때 떨렸던 그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5.18 노래만 부르면요 전율이 여기서 끝까지 있어요. 쫙 진짜 소름끼 소름. 지금도 모르고 있어서 이 빵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다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먹밥으로 기억하는 5.18 민주화 운동. 앞으로도 우리의 나눔과 연대의 정신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어버린 세상. 감염을 우려하는 분위기 속에 혈액수급 역시 발목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헌혈하는 사람이 줄면서 혈액 보유량 역시 바닥을 드러낸 상황. 근데 요새는 이제 뭐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조금 안 가고 있는 편이긴 한데 좀 좋아지면 다시 할 것 같아요. 사실 병원에 가기도 꺼려지는 요즘이어서 헌혈도 마찬가지로 좀 꺼려지고 있죠. 네. 과연 우리는 헌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헌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이분, 헌혈과 대체 무슨 관계냐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여수 헌혈왕 맞으세요? 예, 여수 헌혈왕 최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헌혈 200회 이상을 해야 받는다는 헌혈 유공장의 주인공 최태영 씨입니다. 여수에서 순대 도소 매업을 하는 태영 씨, 부지런하고 활달한 성격 덕분에 거래처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사장님, 순대 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영업은 괜찮으셨어요? 네. 네. 순대 종류별로 가져왔고요. 오늘도 이번 주도 한 주 대박 나시고 또 코로나로 어렵지만은 우리 좀 더 힘내가지고 오늘 화이팅 하자고요. 남 걱정에도 적극적인 오지랖퍼 태영 씨. 이 정도 오지랖이니 헌혈 왕에도 오른 거겠죠. 한 번 하기도 힘든데 꾸준히 하셨다고 하니까 대단하신 것 같고요. 네, 저는 하고 싶어도 솔직히 못 하는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피가 낭자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후 헌혈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태영 씨. 그렇게 시작한 헌혈이 무려 총 266회 했습니다. 몇 년 하신 건가요? 횟수로 따지면 한 17년, 8년 이렇게 됐다고 봐야죠. 나눔은 혼자보단 여럿이 해야 빛이 나는 법. 그래서 자신만의 헌혈 홍보를 시작했다는데요. 헌혈증을 가져오면 순대를 공짜로 주는 헌혈 이벤트입니다. 일반 시민분들이나 뭐 어른들이 헌혈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헌혈을 하시면은 그 헌혈증을 보여주시면은 제가 찹쌀 순대 1인분을 무료로 드리는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수 헌혈센터에서 태영 씨는 이미 소문난 단골 손님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바쁜 시간 또 빼주셨습니다. 그래도 또 지금 혈액수급이 많이 어렵다 해가지고 매스컴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야기를 하고 오셨죠? 예. 팀장님이 많이 하실까요? 네. 헌혈은 개인적으로 남도 도와줄 수 있지만 또 본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소 체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인분들에게도 회장님께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본인도 지속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수 헌혈센터에서 진행하는 헌혈 종류는 크게 두 가지, 혈장과 전혈. 오늘 태영 씨는 혈액 성분 전체를 채취하는 전혈을 선택했습니다. 왔어. 헌혈하자. 여수의 헌혈왕이 반갑게 맞이하는 이 친구는 바로 태영 씨의 딸. 아빠의 권유로 헌혈을 시작하게 됐다는데요. 덕분에 종종 부녀가 함께 헌혈하는 훈훈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내 혈액으로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것도 오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현재 대한민국의 혈액 수급은 비상사태. 지금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최근 수도권 지역의 지역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대학교나 고등학교 개학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서 혈액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고 저희 센터를 방문하신 헌혈자분도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헌혈 인구의 43%를 차지하는 학생들의 단체 헌혈은 물론 감염증에 대한 불안감으로 개인 헌혈까지 줄어든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헌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제작진은 헌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헌혈에 관한 오해와 진실, 평소 헌혈센터에 자주 문의되는 질문 중 4가지를 골라 O나 X로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헌혈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 첫 번째 질문. 헌혈 증서는 별도로 구입을 할 수 있다, 없다? 저 증서 같은 거 구입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암암리 인터넷으로 거래가 조금씩 되는 걸로 알고 있고. X. 증서는 이렇게 헌혈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드릴 수 있기는 하거든요. 본인이 헌혈을 해서 그 헌혈증을 수혈받는 환자들에게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그거를 유상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위법한 행위에 속합니다. 헌혈에 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헌혈은 건강에 나쁘다? 네, 그래도 몇 번 해봤으니까 헌혈이 건강에 나쁘다 뭐 이렇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X. 우리 몸에는 그 남자 경우 같은 경우는 혈액량이 8% 정도 존재하고요. 여자는 7%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체중이 60kg인 남성인 경우에는 4,800ml 정도의 혈액량이 몸속에 있고 여자의 경우에 50kg인 경우에는 3,500ml 혈액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5%는 비상시를 대비한 혈액량이기 때문에 헌혈하셔도 전혀 건강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헌혈에 관한 오해와 진실. 헌혈하면 살이 빠져 다이어트가 된다, 아니다? 피를 빼면 아무래도 좀 몸이 가벼워지니까 다이어트가 되겠지. 안 그래요? X. 이유는요, 헌혈을 하면 혈액량이 일시적으로 밖으로 나오겠지만 바로 조직액에서 혈관으로 혈액이 이동을 해서 부상작용이 바로 이루어지고요. 수분이나 또 음식 섭취를 통해서 바로 보충이 되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헌혈을 하게 되면 빈혈에 걸린다, 그렇지 않다? 애초에 400ml 정도 빼니까 이게 빈혈에 걸리는 거면 애초에 헌혈을 하지 않아도 걸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헷갈리긴 했는데 X를 누른 것 같아요. X입니다. 우리 헌혈량은 비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15%의 여분의 혈액 중에서 일부를 하고 있고요. 또 헌혈정에 적혈구 속에 있는 혈색소라는 검사를 통해서 그 수치 이상일 때 헌혈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헌혈로 인한 빈혈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없습니다. 자고로 아는 만큼 보이는 법. 그 깨달음을 실천으로 이어가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헌혈로 의기투합했다는 열혈 청춘들. 여수의 한 대학 과 동아리 회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동아리예요? 저희는 여수 한영대학교 화공플레트 산업과의 헌혈 동아리인 공유라고 합니다. 3년 전 헌혈의 중요성을 깨달은 한 선배가 동기들을 모아 시작했다는 헌혈 동아리 공유. 현재 21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이라고 하네요.
현재가 심각하잖아. 네. 그것 때문에 좀 헌혈센터나 혈액원에서 피 수급이 부족하대.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저희 동아리에서라도 좀 소규모로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헌혈센터를 방문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떨까요? 남다른 헌혈 사랑으로 지난해 100장의 헌혈 증서를 모아 소아 혈액암 환자들에게 보냈다는 착한 청년들. 덕분에 이렇게 감사패까지 받았다니 참 뿌듯했겠죠. 공유 회원님들 참 잘했어요. 뿌듯함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학우들이랑 어울릴 수 있는 것도 좋고 아까 말 맞다나 같이 헌혈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동아리도 좋은데 헌혈 동아리가 제일 다른 사회 이제 저희 사회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저뿐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배려하거나 희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좀 그게 높이 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동안 모일 기회가 없었다는 동아리 회원들. 오랜만에 합동 헌혈에 나섰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청춘들의 뜨거운 마음은 또 어디로 전해질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바쁜 일정 속에 또 시험도 있고 또 취업 준비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심으로써 저희들이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헌혈. 이들이 헌혈 사랑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에 더 열심히 코로나도 이겨내고 헌혈에도 동참해서 모든 환우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밝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멈춰버린 세상. 누군가의 생명줄이 될지 모를 헌혈 역시 잠시 멈춤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귀한 생명을 잇는 소중한 나눔 헌혈. 1초의 따끔함으로 당신의 뜨거운 사랑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수십 년 전통의 손맛을 이어갑니다. 맛없다 그러고 가시는 분은 없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맛과 정성으로 100년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가게가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대를 이어가며 전통을 지켜온 집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타이틀 100년 가게를 찾아가 봅니다. 강원도 철원. 수십 년 전통의 손맛을 이어가고 있는 곳인데요. 100년 가게라고 해서 갔는데 60년 전통? 여기 100년 가게 아니에요? 100년 가게란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면서도 오래도록 고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점포 가운데 그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는 곳인데요. 오랜 세월 지키고 버텨온 뚝심 있는 열정을 인정받은 곳입니다. 강원도 하면 생각나는 음식인 막국수입니다. 60년 전 막국수 가게를 시작한 일대 주인장 고 손남이 어르신입니다. 그 뒤를 이은 김순호 사장님. 어머니가 하셨던 그대로 수십 년째 이어온 맛을 다시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굽은 날씨에도 줄을 잇는 손님들. 아마도 변하지 않은 그 맛 때문이겠죠? 어머니가 그 간장 장맛으로 간을 해야 깊은 맛이 있다고 항상 그러셨어요. 왜 편안하게 그냥 하시지 그러냐 그래도. 그리고 사는 고추장은 하면은 너무 이제 그냥 달기도 하고 그냥 그러니까 집에서 집 고추장으로 저희가 그 고추장도 저희는 다 그냥 그 매실 고추장 뭐 그런 거를 다 담아서 해요. 늘 어머니께서 고집해온 것처럼 좋은 재료와 건강한 맛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맛과 정성은 딸과 사위에게도 이어져 가는데요. 대를 이어갈수록 세월과 명성을 지키기 위해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져 갑니다. 대학원 가기 전에는 솔직한 말로 이걸 언제 그만두지?
아 언제가 이거 그만둘 타이밍이지? 그런 생각만 많이 했었어요. 솔직한 말로.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뭐 외국 사례 같은 걸 많이 보잖아요. 뭐 프랑스나 뭐 이태리나 뭐 이제 뭐 일본 같은데 특히 그 조그만 학고방에서 뭐 7, 80년씩 그냥 뭐 100년씩 그렇게 하면서도 그 아들이 대기업에 뭐 상무래도 아 나 이제 못하겠다 그러면 아들이 기꺼이 사표를 내고 와서 앞치마를 두르고 그 우동을 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잘 이어가야 되겠구나. 이게 사실 귀한 거였구나. 근데 너무 쉽게 생각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아 그냥 잘 해야 되겠다. 어머니가 고집스럽게 지켜온 정성의 맛과 그런 어머니의 맛을 지켜온 딸의 노력이 더해져 점점 더 맛있어집니다. 요즘에 와서 점점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래서 면에서요? 맛이 이상하게 그전보다 더 맛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주 연속 며칠로 오네요. 고향 같은 집이라 그럴까. 그냥 철원에 가면 막국수집에는 꼭 가야 되는 집. 그런 집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추억이 있는 집. 그런 집으로 그냥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사장님의 미소가 아름다운 100년 가게입니다. 역시 강원도는 메밀과 인연이 깊은데요. 춘천의 또 다른 막국수집. 아버지의 고집과 유산을 이어가는 홍웅기 사장님입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메밀의 순수한 맛을 지켜가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느껴지는 순메밀의 뚝심.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이제 고집인 대로 저희 집은 순메밀로 하고 있고 지금도 춘천에서 순메밀로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순메밀로 하면 면이 잘 안 되고 어쩌고 이렇게 말도 많고 그러는데 제대로 된 그 메밀 가루로 면을 뽑아가지고 하는 게 저희 집의 전통이자 그걸 이제 쭉 가업으로 삼아서 계속 그걸 꾸준히 밀고 나가고 싶습니다. 순수한 메밀 막국수의 맛을 고집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지금까지도 순도 100%의 순메밀 막국수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춘천 막국수협의회를 통해 메밀도 직접 생산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질 좋은 국내산 메밀을 맛볼 수 있습니다. 메밀가루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100% 메밀의 맛. 쫄깃함은 덜하지만 부드럽고 구수한 메밀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특히 메밀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데요. 메밀가루로 직접 만든 메밀묵,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드는 메밀 동동주까지. 저희 메밀 동동주는 쌀하고 메밀하고 같이 들어가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하고 저희 집의 이제 특징은 그 솔잎을 끓여가지고 솔잎을 넣는다는 거. 네, 그래서 솔잎 향이 나는 메밀 동동주. 손님들의 입맛에 따라 좋고 싫음의 차이가 확실한 순메밀 막국수. 순메밀이라 생겨난 웃지 못할 일들도 많습니다. 먹고 얼굴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메밀 알레르기. 어머. 근데 수산 막국수집을 다 드셨는데 이거는 식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모시고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다 메밀 알레르기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에 계속 막국수를 먹었는데 본인이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모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막국수가 100%를 먹으니까 바로 이렇게. 그래서 주사 맞고 그러니까 싹 가라앉아가지고 저희 그때 진짜 난 막국수 잘 안 먹는데요. 우리 예. 막국수 잘 안 드세요? 죽은 동상 예. 올 때가 이 집이가 설거지했을 거야 아마. 아유 막국수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어요. 원래 여기 자주 많이, 오세요? 예. 아니 자주 나는데 2번 왔어요. 예. 3번 왔구나 3번. 예. 정말 맛있으신가 봐요. 춘천 막국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춘천에도 막국수집이 오래된 집들이 많고 지금 좀 연로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걱정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가 협회에서도 좀 막국수 아카데미 과정 뭐 이런 것도 좀 만들고 싶어서 제대로 된 전수자를 이렇게 양성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홍보하고 이런 게 또 저희 막국수 협회에서 할 일이 아닌가. 또 저도 또 저희 자식들한테 그렇게
해서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국수에 대한 철학이 확고한 100년 가게입니다. 호수와 강이 많은 순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맛. 세 번째 찾아간 100년 가게는 민물 매운탕입니다. 오래도록 사랑받는 매운탕의 비결은 뭐니 해도 싱싱한 물고기겠죠. 많은 양을 한꺼번에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공급받아 늘 싱싱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고기를 죽은 거는 사용하지 않아요. 항상 살아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재료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해놓으면 맛있어요. 그 신선도가 좋고 장맛이 좋고 이게 같이 어우러져야지. 죽은 고기나 냉동 고기는 저희는 잃지 않어요. 다 산 것만 잡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매운탕이 엄청 맛있어요. 평범한 비결이지만 그것을 지켜가기가 더 어려운 현실인데요. 3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는 맛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 싱싱한 재료와 함께 재료의 맛을 살리는 비결은 바로 직접 담근 장맛입니다. 회를 찍어 먹는 초장용 고추장과 매운탕 끓일 때 넣는 고추장을 따로 담가 맛있게 숙성이 됐을 때 사용합니다. 야, 저절로 군침이 도는 쏘가리 매운탕. 진한 국물에 도톰한 살까지 제대로 입맛을 유혹하는데요. 하지만 한자리에서 30년 동안 이어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민물고기 특성상 조심해야 하는 일들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민물고기는 하여튼 그 회를 그게 먹으면 안 된다고. 한 번씩 나와 여름이면 그렇게 되면은요 손님이 하나도 없어. 가다가 그게 한 번씩 오면은 한 2달, 3달 이렇게 겪어버리면 못 견뎌요. 그러다 보니까 민물 이 회 매운탕 집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한두 집씩.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2011년 갑자기 들이닥친 산사태로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찾아와 주시는 단골 손님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한 60까지 하고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어느 날 제가 한 2년 전에 이렇게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단골 손님이 밑에서 올라오면서 자기야, 어머 자기야 잘 있었어 그러면서 막 손을 흔들고 계단을 올라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나를 저렇게 보고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머 내가 왜 이거를 가게를 안 한다고 생각했지? 어머 이거는 여기가 내 놀이터구나. 만약에 자녀나 손주나 누가 한다면은 저는 이걸 하라 그러고 싶어요. 쉽지 않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세 번째 100년 가게입니다.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100년을 이어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뚝심과 편리함에 기대지 않는 인내와 끈기. 꾸준한 손님들의 사랑이 있어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장인의 손맛. 그것은 변하지 않는 마음의 맛이 아닐까요? 혼자서 이룰 수 없기에 더욱 값진 그 이름, 100년 가게.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맛을 지켜주신 사장님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오래오래 봐요. 숲은 우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힐링 장소이자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를 간직한 한 권의 책과 같은 곳이죠.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의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만나봅니다. 5월의 숲을 찾아온 곳은 포항 흥해읍에 위치한 옥성마을 숲. 짙은 초록으로 물든 숲을 보니 초여름 길목에 들어선 것 같죠. 도심 가까이에서 숲을 느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살짝 나와도 산책하기도 좋고. 그렇죠. 예, 오늘은 흥해로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숲은 어떤 숲이에요? 이곳 이름이 옥성마을이에요. 이제 옥성리라고 하는데 옥성리는 이전에 이제 그 옥리 그리고 교리 그리고 성서리 등의 자연 부락이 모여져서 옥성마을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숲이 있죠. 요즘 사실 가까워야 자주 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예, 가까운 곳에 이런 숲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오늘 숲을 조금 먼저 맛보자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몇 번의 숲을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나누면 이제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는 침엽수 혹은 이제 활엽수림이 있겠는데요. 오늘은 활엽수림입니다. 그러면 침엽수와 또 다른 계절마다 바뀌는 모습 이런 것을 오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은 또 다른 숲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가시죠. 예.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옥성마을 숲. 이 숲의 특징 중 하나는 5월이 되면 눈처럼 하얀 꽃을 피우는 이팝나무 군락지가 있다는 건데요. 옥성마을 숲의 매력,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이 숲은 사계절 내내 매력들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네. 저는 이맘때쯤 숲이 참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새소리를 참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때가 요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새소리가 참 오늘 많이 들리는데 그죠? 그러게요. 예. 이곳이 이제 옥성마을 숲이 또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이팝나무 군락지라는 겁니다. 이팝나무의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팥 때 피는 나무다. 그게 24절기 중에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이팥 때 피는 꽃이다 해서 이팝나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이제 여름에 초입에서는 꼭 뭐 한번 들려보면 참 좋은 곳이거든요. 네. 특히나 이팝나무 군락은 이 이제 150년 된 수령의 나무들이 한 그루도 아니고 이게 군락을 이루고 있어서 네. 경상북도 우리 여기 기념물 21호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귀한 곳이죠. 그럼 요 군락을 한번 걸어보는 것도 매력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걸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서 이팝나무 꽃을 흔히 볼 수 있지만 예전엔 이팝나무 군락지가 더욱더 귀한 풍경이었겠죠. 5월에 피어난 꽃들은 이미 떨어지고 없지만 150년 된 나무들이 뿜어내는 초록의 기운만으로도 충분히 장관입니다. 이팝나무 숲과 마주보고 있는 옥성마을의 또 다른 숲. 이곳은 상수리 나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흥해 주민들에게는 최고의 산책 코스라고 합니다. 많이 큰 숲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예쁘고 단정하고 맞아요. 좋네요. 네. 그렇죠. 나무들도 굉장히 예쁘게 잘 뻗었어요. 이 나무들이 상수리 나무인데 참나무에 들어가죠. 네. 참나무는 흔히 육형제라고 이제 6종류를 이야기하는데 상수리 나무, 굴참나무, 신갈, 떡갈, 뭐 졸참, 갈참 뭐 이렇게 6나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임금님 수라에 올렸던 그 도토리가 나왔다 해서 네네. 상수리라고 해서 그 참나무 중에서는 가장 어뜸으로 치죠. 지금 여기 우리 옥성마을 숲에서 보고 있는 참나무 이 주종을 이루는 것이 바로 상수리 나무예요. 네, 그러니까 나무들을 보면서 걷는 기분도 굉장히 좋지만 이 길 하나하나 보이는 시선도 굉장히 좋은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이제 이 길에 다다르면 향교가 있어요. 사실 향교는 이제 예들 조선 시대 때 네. 일업일교라고 해서 이제 마을마다 향교를 만들었거든요. 이곳 흥해에는 옥성마을에 향교가 있죠. 옥성마을 숲속에 자리한 향교. 기와를 얹은 향교의 돌담을 따라 초록 숲속을 걷다 보면 이곳이 도심 한가운데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힐링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엔 한여름에도 시원한 그늘을 선물해줄 아름드리 나무를 만나볼까요? 옥성마을 숲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영일민속박물관에는 600년 된 회화나무가 박물관 입구를 우뚝 지키고 있습니다. 옥성마을 숲에서 조금 떨어졌어요. 흥해 안쪽으로 들어온 곳이 여기가 바로 영일민속박물관이에요. 그러게요. 예전에 이곳이 이제 흥해 읍성의 중앙 부분에 되는 곳인데 지금은 이제 박물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곳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봤으면 싶은 것이 600년 된 회화나무예요. 이 뒤로 보이는 네, 아주 맞습니다. 큰 나무죠. 맞습니다. 네. 이곳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조선 광해군 때
그 풍수지리학자가 성지라는 분이 이곳을 둘러보고는 이곳은 예전에 호숫가였고 물이 많아서 괴질도 생기고 사람이 오래 살 곳이 못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당시 흥해 군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나온 해결책이 해안나무를 많이 심으셔라 이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해안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이 이제 물을 정화하는 효과도 있고요. 수분을 4배, 5배 정도 많이 이렇게 흡수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이것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600년 된 나무가 있어서 그때의 흔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풍수지리적으로 필요했다고 했던 600년 전의 시간이 지금까지도 보존이 돼 있네요. 맞습니다. 이런 회화나무가 600년 동안 한 자리 지키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귀한 일이죠. 예, 맞습니다. 흥해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 모르고 지나치실 분들도 있거든요. 흥해의 역사인 거죠. 맞아요. 예, 역사가 맞습니다. 그대로 예. 담겨 있네요. 예. 600년의 세월을 품고 있어서인지 한 그루의 나무가 드넓은 숲처럼 깊고 아늑한 기운을 자아냅니다. 지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영양제처럼 더해진다면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 자리를 푸르게 지켜주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느 때보다도요 좀 마음이 편안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도심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함께한다는 느낌을 가져서인 것 같아요. 전통 마을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새로운 도심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숲과 도심이 멀어졌는데 이곳 흥해에는 가까운 숲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나무가 도심 한가운데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더불어서 우리 옥성마을 숲 같은 경우는 산책도 좋지만 트레킹하기에도 그만인 장소인 것 같다는 맞습니다. 가까운 생각이 곳에 말이죠. 맞아요. 네. 오늘도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 숲도 기대해 보면 좋겠죠?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어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답답할 때 가까운 숲으로 산책 나와보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편안함을 선사하는 멋진 숲이 우리 지역엔 참 많이도 있습니다. 6월의 숲도 기대해 주실 거죠? 보고 느끼고 즐기고. 코로나로 인해 잠시 멈춰있던 우리 사회, 즐거움을 잃었던 이들에게 바치는 일상 탈출 힐링 여행지가 있습니다. 경북 안동 하회마을에서 느끼는 고즈넉한 여유로움과 신명나는 흥. 세계 인정을 받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지정된 지도 어언 10년.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 속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국 여행지 스타디셀러 하회마을의 매력 포인트를 함께 알아보자. 휘감아 도는 물줄기 따라 고즈넉한 기와집과 초가집이 자리한 동네. 초록이 짙어진 세계인의 보물 경북 안동 하회마을입니다. 여러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이시죠?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회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선정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한다는 여행지 100선에 무려 5년째 선정된 하회마을은요. 지난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지 올해로 벌써 10년째. 설레는 마음으로 하회마을에 들어서면 만날 수 있는 곳 가로수길입니다. 와, 좋다. 여러분, 하회마을의 명소 초록이 우거진 가로수길입니다. 여기 보이는 나무들이 모두 벚나무인데요. 봄이 되면 꽃비가 사르르 내린다고 합니다. 올해는 비록 아쉽게 지나갔지만 내년엔 놓치지 말아야겠죠? 올해 봄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며 가로수길에 벚꽃잎이 떨어지는 장관을 구경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녹음이 짙어진 계절, 푸른 가로수길의 그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천천히 걸어보는 것도 또 다른 힐링 포인트가 된다고 하죠. 와, 멋지다 멋져. 여러분, 이 하얀 백사장 너머로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을 따라 고개를 돌리면 이 부용들을 볼 수 있는데요. 넓게 펼쳐진 모습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어때요? 멋있죠? 와. 스트레스까지 날아가는 탁 트인 부용대의 풍경.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의 모습에 붙은 그 이름 하회.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볼까요? 걷다 보니 어느새 하회마을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회마을에 오면 꼭 들러야 할 곳들이 있죠. 먼저 이것입니다. 하회마을에 오면 꼭 들러야 하는 곳, 그 첫 번째는 양진당입니다.
황해도 관찰소였던 이밤 유중령 선생의 호를 따 이밤고택이라고 불리는 대종택인데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건축 양식을 만나볼 수 있는 소중한 우리의 보물입니다. 이어서 충효당, 10만 양병설의 주인공 서해 류성룡 선생의 종택인데요. 류성룡 선생의 훌륭한 업적을 오래도록 기리기 위해 유림들이 설립한 곳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회마을은 문화유산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직접 살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진 찍거나 너무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안 돼. 그야말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 하회마을은 실제로 600년째 현재 약 150가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함부로 사진을 찍거나 소란을 피우면 안 되겠죠? 여러분, 곳곳에 깊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하회마을. 걷다 보니까요, 어느덧 마을의 중심, 마을의 큰 보수가 있는 삼신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저긴데요. 여러분, 소원도 들어준대요. 빨리 가보시죠. 마을 중심 넉넉한 품으로 마을을 감싸 안아주는 보호수. 행복한 일을 기원하는 사람들의 소원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신이 깃든 나무라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신성시 여기던 나무가 바로 삼신당의 보호수란 말씀. 여러분, 이 나무가 한때는 하회마을 사람들이 신이 깃든 나무라고 해서 굉장히 신성시하던 나무예요. 신성한 보호수님, 제 소원도 꼭 들어주세요. 꼭이요. 사실 이 삼신당은 하회 별신구 탈놀이 춤판이 가장 먼저 벌어지던 곳이라고 하죠. 잠시 멈춘 계절이 다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회 별신구 탈놀이도 그 주인공인데요. 어언 800년을 이어온 역사, 지난 5월부터 관광객들을 반기는 신명난 현장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삼신당에서 시작해 그 역사만 해도 무려 800년! 잡귀 잡신에게서 마을을 보호하는 신내림 한마당에서 삐뚤어진 사회, 가려운 속마음을 속 시원히 긁어주는 풍요 한마당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무형문화재 제69호 해화과 풍자 가득한 하회 별신구 탈놀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탈놀이 극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해학과 신명이 넘치는 하회 별신구 탈놀이 알고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모름지기 아는 만큼 보이는 법. 강신 마당부터 시작해 신망마당까지 8개의 마당으로 구성된 하회 별신구 탈놀이는요.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상설 공연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까지도 보고 갔다는 하회 별신구 탈놀이. 근데 도대체 이건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전 지구촌이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사회 속에서도 이와 같은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었고, 이러한 사회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탈놀이가 만들어졌고, 하회마을에서는 800년 전부터 이 탈놀이가 만들어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복의 선비, 나는 사서삼경을 다 읽었다네. 사서삼경 시대가 더 크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안동의 미소 하회탈의 비밀. 아니, 저는 정말 궁금한 게요. 많은 탈들이 있는데 다른 탈들은 그냥 딱 고정인데 이 하회탈은요, 이 턱이 움직이니까 또 생동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이 탈은 인간의 구강 구조에 이 재담을 할 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 뒤로 이래 보면은 이래 실끈을, 가늘한 실끈을 달아서 이에 깨우면서 이래 이야기를 하면은 재담을 하면은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놨고, 이 사실적인 표현을 갖다가 탈이지만 사실적인 쓰면은 인간의 얼굴을 희노애락을 나타내 줄 수 있는 표정을 보는 이에게 그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은 이쪽에는 이 주름이 3개입니다. 3개고 이쪽에는 7개인데, 이쪽으로 보면은 좀 늙어 보이고 이쪽에 보면은 좀 젊어 보이고 하는 것을 희노애락을 웃을 때 들고 화날 때는 숙이면서 이 턱을 움직이는 게 양만탈의.
입이 움직이지 않는 여성 역할의 각시탈, 분해탈, 할미탈, 그리고 신분이 낮았던 초랭이 탈은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없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완성으로 완성되는 전통의 가치, 항상 웃는 임의 얼굴이지만 그늘진 주름과 삶의 애환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틈만 나면 양반의 허세를 꼬집어대는 이 시대의 사이다 캐릭터 초랭이 등 각각의 캐릭터마다 특징이 잘 살아있다는 것도 하회 별신굿의 관람 포인트. 가려운 부위만 쏙쏙 긁어주는 헤어가 풍자도 하회 별신굿의 재미하면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죠. 여기에 선비, 내가 이래봬도 4대부의 자손일세. 4대부. 어허. 여보게 양반, 나는 8대부의 자손일세. 그래, 8대부는 뭐야? 8대부란 4대부의 합점이지 뭐. 곳곳에 숨어있는 깨알 같은 말장난. 우리 할배는 문화 시중을 지내셨거든. 문화 시중. 아니 뭐 문화 시중. 그까지 끝까지고. 우리 아들은 바로 문상시대에 있어. 그런데 이 하회 별신굿 탈놀이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냥 해악이 넘치고 어깨춤이 덩실덩실한 게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 같아요. 예, 이 하회 별신굿 탈놀이는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평등 사회와 행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탈놀이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탈놀이를 행함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누구나가 행복해질 수 있었고 서로 마을살이에서 따라오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800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이어오면서 하회마을 문화를 고스란히 남겨올 수 있었던, 이어올 수 있었던 그러한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연장과 관람석의 경계를 넘어 관객과 공연자가 하나 되어 소통하는 것도 하회 별신굿 탈놀이의 특징. 민초들의 억눌린 감정과 불만을 해소해주며 서민들의 웃음꽃 피워주는 데에는 탈놀이만한 게 없었다죠. 바람도 쐴 겸 해가지고 예. 오늘 이거 탈춤놀이. 예예 그거 보러 오니까 처음 왔거든요.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코로나 보래 집에 있다가 모처럼 바깥에 나오니까 진짜 안동 와서 탈춤 구경하니까 진짜 행복한 기분이 째진 것 같아요. 뭐 긴 말 필요 없이 다시 한번 즐기고 덩실덩실 덩실덩실 덩실덩실. 유유히 흘러가는 낙동강이 휘감아치는 물도리동. 하회에도 다시금 일상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켜온 우리네 삶의 터전에서 신명나는 탈춤 한마당까지 전통과 현대, 고요함과 활기참이 공존하는 한국 여행 스테디셀러 하회마을로 놀러오세요. 고즈넉한 힐링이면 힐링, 즐거운 해악이면 해악, 전통의 멋이 살아있는 안동 하회마을로 놀러오세요. 꼭 오세요.